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업로드가 좀 늦었죠. 주말 동안에도 아마 토요일, 일요일 제가 특별히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하루 정도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분실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 정보를 분석하다가 몸살이 걸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밤에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난방도 제대로 안 하고 방에서 들어누워 자다가 감기 걸린 거기 때문에 동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동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김용민 씨나 이동영 씨 방송처럼 막 있잖아요. 살가운 어떤 댓글 같은 거. 그러니까 님이 있어서 저희는 희망을 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진행자가 그 댓글을 보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런 의례적인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기존의 메이저 방송, 그러니까 기존의 공중파 방송 같은 거를 꽤나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신문도 많이 정독을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기상 언론의 어떤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취자를 대할 때도 상당히 이제 예의 바르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거 없고요. 저희 정보 분석실의 컨셉은 말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번 국정원에 국가정보원에 이제 국내정보센터 정치 파트 또는 이제 뭐 사회 파트 쪽에 팀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의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일단 분석을 해서 빨리 가져와서 이거 보고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청와대로 보내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덥잖은 보호 같은 거 들어오면 바로 킬 시켜버리고, 일단은 뭐 반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관을 이제 지칭하는데 뭐 여경이 어떻다 남경이 어떻다 여군이 어떻다 남군이, 이런 배려 없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사적 조류가 페미니즘이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남자들을 역차별하자 막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건 아닌데, 지금 사실 모든 문화가 너무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오긴 했어요. 예, 모든 게 다 이제 남성 우월 또 남성 중심,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서브를 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솔직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피곤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그게 남자다, 늘 남자다 이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때로는 여성에게 넘기고 남자가 집에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평등해지자 이거죠. 예. 뭐 그런 걸 추구한다면 전 찬성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도 니네랑 똑같이 미러링해서 우리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어린애들을 갖다가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여성이 남자 어린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메갈리아가 주로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남자는 다 죽어라, 또는 남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적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게 여성이 하는 행동이라서 배격하는 게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미더스의 정분실에서 가장 혐오하고 가장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냐, 저는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법과 사상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철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태평성대가 영원히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사람 죽고 나서도 그런 세상이 진행되려면 제도가 시스템이 그걸 받쳐줘야 됩니다. 특히 서양은 어느 정도 그게 되어 왔는데 동양은 그야말로 인재에 사람에 계속 의존하는 형태였거든요. 이제는 동양에서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읍참마속이죠. 아무리 높은 신분이나 특별한 신분이나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해친다면 그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후 고려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전 적어도 지금의 검찰이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부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래서 저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넌 윤석열 빠냐? 또는 뭐 검찰 코인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검찰 코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저한테 돈 줄 리도 없고 두 번째 윤석열 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람한테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으로서 지금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울어져서 잘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나마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지금의 검찰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할 거고 단호하게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정치할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런 고집과 저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정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때론 타협이 필요하고 때론 협잡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저분은 윤석열 씨는 협잡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의 행동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 그건 전 절대로 반대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조국 씨나 또는 뭐 황운하 씨나 김진표, 전해철 이런 양반들이 뭐 서초동 집회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데 그분들은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김진표 씨는 아니지만 비판받는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현 사태에 대해서 조국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르는 지금 사태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찍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 비판받는 거죠. 총리가 되고 싶으면 본인의 생각을 밝혀야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선 시기고요. 많은 분들이 그놈의 공천 때문에 아주 미쳐 날뛰고 계십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뭐 4년, 8년 한다고 해서 진짜 거기에 재능이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그냥 돈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튜버라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멀쩡하게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 끄트머리에서 뭔가를 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 이번 공천에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극우 보수 유튜버나 진보 유튜버들이 이 진보 유튜버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스피커가 센 사람들이 보통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런 스피커는 스피커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면 그런 스피커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당내 지도부가 돌았다고 그런 애들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 근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마시고 하시던 방송이나 열심히 하시라.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혹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뭐 개인 후원이라든지 또는 개인 광고라든지 뭐 기업 광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받지 않겠다고, 가급적이면 아니 절대로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말씀드렸고, 팟빵에서도 이제 후원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는 정성이니까 제가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좋은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착복하거나 쓰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는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계좌번호를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기 위해서 돈을 특별히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방송이 듣고 이런 분석이나 이런 판단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나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뭐 그조차도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홍보하시고 싶으면 홍보하시고요. 하기 싫으시면 나 혼자 몰래 들어야지라고 생각되시면 몰래 들으셔도 됩니다.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특별히 찾아가면서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누르셔도 누군가는 누르겠죠. 또 이제 일일이 찾기 귀찮으면 구독은 누를지도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듣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정분실은요, 오늘 1부는요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백수사관, 검찰 수사관, 자살하신 분 있죠.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사람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한다.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한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가셨던 건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질질 짜고 앉았는데요. 내년에 분당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 근데 그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 말씀 안 드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말고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과연 울산에서 일어났던 김기현 울산시장의 그 비리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냐, 내용이 뭐냐, 뭐 무슨 건설업자가 뭐 어쩌게 30억 얘기는 많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몇 년간 나온 기사들을 갖다가 쭉 리서치를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이 좀 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이었던, 소위 나비 효과의 원인이 됐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라는 거, 이게 출발점은 마치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네이처 리퍼블릭 사장의 해외 원정 도박, 이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거는 사소한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이 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 사건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게 커지고 이걸 이용하고 싶었던 누군가가 이걸 이용해서 커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별거 아니라는 거를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차차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 때 날짜를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 기사가 가리키는 날짜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울산종합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고발한 건설업자 구속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울산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시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으며 정확한 구속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지방선거 전에 이 A씨는 자신이 추진하던 북구 모 아파트 사업이 불발되고 다른 사업자 B씨가 사업을 맡게 되자 B씨와 관련이 있는 김 전 시장 측근이 B씨 사업을 도운 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C씨가 과거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가 아파트 사업을 A씨가 추진하게 해달라며 협박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속된 A씨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이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서 A씨와 연루설이 나돌던 수사관 C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뉴스입니다. 결국 이 경찰 수사관 C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확대돼가지고 C씨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자 A씨는요, 건설업자 김씨입니다. 김땡땡씨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찰 수사관 C씨는 성해구 경위입니다. 경찰대학교 출신의 성모경위, 성해구, 이름이 해구입니다. 성해구 경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김기현 울산시장 황운하 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김기현 씨 사건을 수사했던, 그러니까 수사팀 교체되고 황운하 씨가 그 교체된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성해구 경위였습니다.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이가 연결된 뉴스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1년 지났죠. 울산지검 거액 사기 혐의 건설업자의 징역 15년 구형, 편취 등 100억 원 가로채, 피해자 극단적 선택 유산도. 유산했다는 건 애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건설업자 편들어 자치단체장 상대로 강요를 시도한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경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게 성경이가 징역 3년이 구형된 겁니다. 지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뉴스 자체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검찰이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업자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이제 그 김씨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공소사실로 확인된 피해액만 50억이고 그 외에 편취한 돈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고 그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정치권 인사와 잘 아는 척을 하거나 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가로챈 돈은 도박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김씨의 범행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피해자도 있어 그 어떤 수단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현직 경찰관인 성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김씨와 유착했고 김씨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등 사실상 김씨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면서 김씨의 사업과 성씨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 등을 협박했고 청탁 수사와 기밀 누설로 경찰관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그 김씨와 성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일단 혐의를 부인했고요. 최후 진술에서 이제 김씨는, 이 건설업자 김씨가 바로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뭐 했던 그 주인공 김씨거든요.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 여부를 떠나 무리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평생 사업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겠다.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일종의 그 면피성 발언이죠.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현직 경찰관 성 씨는 저를 겨냥한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이후 저는 이미 지역사회와 경찰 조직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왔다. 과거 김 씨와의 관계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는 후회도 들지만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이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최후 진술 중에 이 경찰관이 이제 성해구 팀장이 얘기했던 최후 진술 중에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가치관과 인생관, 그 위기에 직면한 경찰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 김씨 사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건설업체 김씨가 민원을 넣고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던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관련 사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거는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조직이라고 말하는 건 경찰 전체 조직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조직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오지 못할 위기. 그러니까 수사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내 인생관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셨고, 이 건설업자 김씨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 이게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사기로 기소가 됐고요. 이 김씨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명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이 현직 경찰 성씨와 함께 강요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현직 경찰인 성씨는 2015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김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해주지 말라,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김씨가 이제 땅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 김씨가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초공사를 하던 중에 땅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유물이 나옵니다. 옛날 뭐 신라나 아니면 뭐 그 이전의 유물들이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스톱되고요. 그 문화재 조사팀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계속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몇 년 연기가 됩니다. 공사 허가가 울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죠. 문화재 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이 김씨가 부도가 납니다. 압류를 당하고. 그래서 이 김씨의 이 땅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른 건설업자든 뭐 다른 어떤 그 사업가든 간에 그 사람이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울산시에서 바로 허가를 해줍니다. 바로는 아닌데 한 몇 개월 있다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씨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김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쟤는 허가를 바로 받지? 여기서 이제 분통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 원래 허가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문화재 정리는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고, 그래서 그 허가가 난 상태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업체에 주지 말고 다시 나한테 달라 라는 식의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에 찾아와서 민원을 내기도 하고 뭐 시장 동생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다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직 경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 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강요를 했다고 하고요.
이 현직 경찰관이 이제 성경이는 2017년 12월 김 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를 김 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월이죠. 올해 2019년 1월에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 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 보고서 등을 김 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이니까 올해 1월이 아니고 2018년 1월이네요. 2018년 1월. 또 2016년 9월 김 씨의 부탁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찾아가서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 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경찰관인 내가 봐도 그 사업은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이 울산 북구청장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울산시에 가서 땡깡을 부렸고, 그 다음에 울산 북구청을 찾아가서 이 부지에 아파트 공사 허가해주지 마라. 이 시행권을 딴 업체는 이제 공원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경찰관은 왜 이랬느냐? 다른 기사를 보면 이 김 씨와 이 경찰관인 성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보입니다. 다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파트 건설 개발권을 이 김 씨가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면 이 경찰관에게도 한몫 떼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탁을 받은 거죠. 이익을 약속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제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다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2018년 3월 27일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한 2년 전이군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브로커 행각을 벌인 일선 경찰관 한 명 때문에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청부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2018년 3월에 벌써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6월달이 선거인데 3월달부터 벌써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울산에서는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대충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온 신선한 얘기가 아니라 이때 벌써 시끄럽게 경찰이 의심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크게 불거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2018년 3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거든요. 어쨌든 다시 상황은 2015년으로 갑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9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야음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한 주유소 사무실로 낯선 경찰관이 대표 박기준 씨를 찾아왔다. 이 박기준 씨라는 사람은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이제 박모 씨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비서실장의 형을 찾아온 겁니다. 누구냐? 아까 말했던 그 성해구 경위가요. 그 당시 성해구 경위는 어디 소속이었냐? 울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능소 파출소 소속이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 일하던 경찰이었죠. 그날 찾아온 성경이가 울산시장 동생 김사면 씨가 이제 그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30억짜리 개발사업 용역 계약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써준 게 있다고 거론하며 이게 해결 안 되면 시장 동생이 처벌받게 되고 따라서 시장에게도 안 좋고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인 박 사장 동생에게도 안 좋을 게 뻔하니 잘 해결되도록 동생에게 잘 얘기해 달라고 청탁 겸 협박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가 와가지고 주유소 사장인 비서실장 형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울산시장 동생인 김사면 씨가, 울산시장 동생은 아무 직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직위가. 근데 이 사람이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30억짜리 개발사업 용역 계약과 관련한. 이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황운하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던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라는 건데요.
용역 계약서가 아니라 이행각서죠. 각서. 그냥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지에다가 자필로 쓴 각서. 제가 보기엔 공증도 안 받았으니까 사실 효력이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시장 동생이 뭐라고 써있냐면 건설업자 김 씨에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아파트 건설 사업을 김 씨가 다시 가져가게 되면 시장 동생한테 30억을 준다. 뭐 이렇게 적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서가 실제 하는지 아닌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실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는 각서냐 아니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그냥 시장이 직접 이 각서를 썼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시장 동생은 아무 공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동생이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권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냥 뭐 각서 하나 써주고, 게다가 미리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잘 되면 30억을 받는다는 각서.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도 안 했는 것 같고, 그 각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증도 안 한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이 건설업자 김 씨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법정에서 죄질 중에 문서 위조라든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도 사실 믿지 못하겠는데, 이 건설업자가 들고 왔다는 각서도, 그러니까 있다고 주장하는 각서도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비서실장 형한테 와가지고 이 경찰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만약에 각서가 진짜 존재하고 이게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을 직접 찾아가는 게 더 낫죠.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런데 비서실장한테는 못 가고 비서실장 형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현직 경찰관이. 성해구 경위가 농소파출소에 근무 중이다. 2015년 3월 10일. 그 다음 날이죠. 박기준 씨를 처음으로 만난, 그러니까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처음으로 만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별 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이 자기 동생한테 망설이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 울산시장 비서실장한테.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 비서실장이 자기 형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다시는 성해구를 만나지도 말고 공갈 협박에 속지 말라는 핀잔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애를 왜 만나냐 도대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애니까 만나지도 말고 그 애가 뭔 얘기를 하든지 귀담아 듣지 말고 연락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연락도 없고 자기가 휴대전화를 받지도 않자 이 현직 경찰인 성경위는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해보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연락이 닿지 않자 성경위는 같은 달, 그러니까 3월 20일 재차 이제 이 비서실장의 형인 박 씨의 주유소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못 믿으면 T머식이라는 마모 사장을 앞세우겠다며 이전처럼 공갈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 김 씨를 못 믿겠으면 그 뭐 T스테이션이나 뭐 하여튼 뭐겠죠. 뭐 무슨 회사를 갖고 있는 마모 사장을 앞세우겠다며 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협박을 또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아파트 건설권을 좀 하게 해달라고, 다시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좀 갖게 해달라.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비서실장의 친형 박 씨에 따르면 성해구 경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이 잘 되면 자신도 한몫 챙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은 성해구 경위를 말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도 한몫 챙기고 동생인 이제 비서실장도 좋지 않겠느냐며, 마 사장은 울산시장 간부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형인 박 씨는 그 두 번째 만난 사실을 이제 울산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생한테 또 얘기했는데, 동생한테 또 욕을 먹거든요. 왜 그런 사람 만나고 다니냐고. 결국 이제 이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그 동생의 조언에 따라서 이 주유소 주인인 박 씨는 성해구 경위를 공갈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합니다. 검찰은 이 고소권을 특수부에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애매해졌죠. 그 울산경찰 황운하 청장은 이제 그 건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수차례 언급한 뒤 관련 수사관은 나중에 수사팀에서 배제했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혜구 경위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도 한몫 챙기기 위해서 이 건설업자 최초 제보자인 건설업자 김 씨에게 여러 가지 수사 기밀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황운하 청장도 알고 있었고요. 울산지방경찰청조차도 그 해당 수사관은 이제 울산시장 동생이 연루된 30억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을 알게 돼서 첩보 수집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박 사장을 만난 것이지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018년 3월 시점에서는. 그런데 수사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재판 결과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고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에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자 김 씨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2, 3일 전에 이 건설업자 김 씨가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던 내용 2019년 11월 30일자 기사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건설업자 김 씨 억울하니 수사 잘 해달라는 진정 수준의 투서였다. 2014년부터 수차례 고소를 넣어도 경찰이 무시하고 수사 안 하더니 황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수사를 일으켰다. 나까지 검찰 조사 받느라 또 피해를 보고 있다.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투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김모 씨가 29일 본지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투서 형식으로 만든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보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보낸 이유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이던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사안을 처리한다고 해 거기로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설업자 김 씨는 2018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구속 만료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재판이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재판이고요. 그 재판에서 징역 13년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자가 묻습니다. 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나? 2017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후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보냈다. 이전 정권 때부터 수년째 같은 투서를 청와대와 경찰 등 여러 곳에 보냈다. 2014년 11월 울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아파트 건설의 인허가를 승인한 후였다. 김 전 시장의 형이 개입한 건설업체가 추진한 아파트다 라는 식으로 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투서 내용은? 이라고 물었더니 민원인이 억울할 때 수사 잘해달라고 넣는 진정 같은 거였다. 무슨 법 위반인지 어떤 부분이 죄가 되는지는 잘 몰랐다. 본인이 피해가는 거죠. 억울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 건설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결국 착공이 안 됐다. 매입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발굴 조사에 들어가는 등 울산시에서 인허가에 수년을 끌었다. 그 사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지가 헐값에 공매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잘못하신 거죠. 그 땅을 사들인 경쟁업체가 돌연 인허가를 따내더니 아파트를 지었다. 알고 보니 그 업체는 김 전 시장 형이 관여한 곳이었다. 형 때문에 그 업체가 사업을 딴 것 같아서 수사해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거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관련도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기자가 묻습니다. 불법이 있었다는 건가? 건설업체 김씨가 답합니다. 제가 추진할 땐 수년째 허가를 끌더니 형이 관여한 업체는 4개월 만에 허가를 얻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상했다. 울산 경찰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고소를 넣었으나 수사가 진척될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수사를 잘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수차례 고소를 넣었다고 됐잖아요.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시장 동생의 그 30억짜리 용역 관련한 각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상상이 조금 되실 겁니다.
뭐냐? 울산시장 동생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서가 작성된 거는 2015년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랬으니까 2015년 도에 이제 성경이가 여기저기 2015년 3월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겠죠. 2014년에 이제 이 아파트의 건설 허가가 떨어졌고, 근데 이 건설업자 김 씨는 자기 할 때는 안 나왔는데 허가가 내가 망해가지고 이 땅이 딴 업자한테 가니까 그 업자는 바로 받더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넣고 고소를 넣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작전을 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동생을 끌어들여가지고 시장 동생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게 시장한테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테니까 곤란해질 테니까 나한테 그 허가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장 동생을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러면서 어떤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 각서가 뭐냐? 이 그 아파트 공사 시행권 이걸 다시 넘겨주는데 도움 주겠다. 그러면 30억 준다. 이런 각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인을 하게 합니다. 뭐 용돈을 몇 푼 줘줄 수도 있는데 큰 돈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울산시장 동생은 무혐의 처분받았거든요. 검찰에서 수사 결과. 근데 그렇게 만든 각서를 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이 성경위를 이용해서 시장 비서실장을 협박을 한 것 같습니다. 각서가 있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아파트 시행권을 나한테 주라. 아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이 안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목이 메이네요. 울산시에서는 당연히 이걸 거부합니다. 당연히 뭐 내용도 이상한 내용이고 동생이 지 마음대로 서명해 준 것 같은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울산시 입장에서는 우린 모르는 일이다. 뭐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겠죠. 경찰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건설업자 김 씨는 경찰관인 성경위에게도 요것만 잘 되면은 한몫 챙겨주겠다. 그럼 성경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몫 얻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예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묵혀 있다가 청와대와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된 송병기 씨와 청와대와 황운하 씨가 이 건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좀 사기꾼 건설업자의 그냥 아주 소소한 자작극인데 이 건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걸로 다시 한번 수사를 일으키면 현 울산시장인 김기현이 자한당 소속의 울산시장 김기현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모의하고 수사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건설업자의 30억짜리 계약서 관련 건이 자작극인 걸 과연 몰랐을까요? 방구석 제갈량 구독자 600명도 안 되는 유튜버인 제가 신문기사 몇 개를 보고도 아는데 경찰 경력이 30년이 돼가는 치안감이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황운하 씨가 이걸 모를까요? 그리고 청와대 민정에 있는 새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죠.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결국 사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억지로 사건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성해구 경위가 이 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이익을 약속하고 이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도 황운하 청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앉힙니다. 2018년 3월에 이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1월에.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늘 뭔가 모자란 애들, 난 이제 끝났어, 내 경력은 끝났어 싶은 애들을
앉혀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충성을 다합니다. 온몸이 찢어지도록. 황운하도 경무관 하나 달고 계급정년에 거의 다 달았어요. 계급정년 마지막 해에 2017년에 울산지방경찰관으로 별 하나 더 달고 승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수사를 약속하고 승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경도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공군 주제에. 그 이전에는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이었죠. 물론 그분들도 합참의장은 했습니다만 육군 위주의 대한민국에서 해군이나 공군이 연달아서 국방부 장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인 박한기 합참의장 경력을 보시면 핵심 야전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 난 이제 별 한 3개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별 하나 더 달아주고 갑자기 합참의장으로 앉힙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청와대나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게 용인술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 수사를 담당했던 성해구 경위도 끝물이었는데 수사팀장으로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김기현 전 시장을 여기에 엮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검찰이 이거를 보다 못해서 검찰이 개입을 해서 구속을 시켜버렸죠. 2018년 3월에 울산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수사권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무리하게 선거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다 못해서 중간에 스톱 걸고 들어온 겁니다. 범죄는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